한국 부동산 2030년까지 오른다. 하지만 그건 착시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참 이상하죠. 경기가 안 좋은데 금리가 높은데 집값이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경제가 좋아서가 아니라 실수요자가 늘어나서도 아닙니다. 정부는 인위적으로 거래를 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한국은 2025년도부터 2030년까지 거래 절벽 속 상승장이 이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결코 좋은 신호가 아니에요. 잠깐 착시일 뿐입니다. 지금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일부러 묶어놨어요. 왜냐면 이미 가계부채가 한계점을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GDP보다 많아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 위험한 수준입니다. 이 상태에서 부동산이 다시 활발히 거래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출이 폭발합니다. 그럼 시스템이 일본처럼 붕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부채 폭탄을 막기 위해서 거래를 막는 선택을 한 겁니다. 집을 팔기도 어렵고 사기도 어렵게 만들어서 대출 속도를 억제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지금 시장은 사고 싶어도 못 사고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거래가 절벽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서울에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청년층, 맞벌이 부부, 투자 수요까지 다 잠재되어 있죠. 공급은 거의 멈춰 있습니다. 즉, 수요가 누적되고 공급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건 가격 상승입니다. 거래가 없지만 시세는 천천히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2025년도부터 2030년까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근데 정부가 이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정부 입장에서도 방법이 없었어요. 지금은 금리를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금리를 올리면 가계부채가 터집니다. 금리를 내리면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고 환율이 폭등하게 돼요. 그래서 물가가 치솟는 현상으로 이어지겠죠. 즉 올라가도 망하고 내려가도 망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한국은행은 동결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바로 동결의 함정이에요. 결국 정부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부채가 더 늘어나면 나라 전체가 무너진다. 그렇다면 차라리 거래를 묶어버리자. 이 정책은 5년 동안 버티기 위한 임시 방편일 뿐이에요. 하지만 이게 바로 단기 상승과 장기 침체로의 씨앗이 됩니다. 지금은 공급이 막혀 있어서 가격이 오르지만 이 구조는 오래가면 시장의 숨통이 완전히 막혀요. 그때부터는 일본처럼 거래가 사라지는 시장으로 변합니다. 전환점은 2030년 이후부터 완전히 다른 국면에 넘어가요. 가격은 버티지만 거래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집값이 유지되지만 사람들은 사고 팔 수가 없어요. 그 여력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은행은 부실, PF로 흔들리고 기업은 인건비와 고금리가 물들립니다. 경기 전체가 숨이 멈추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이때부터 부동산은 자산이 아니라 짐이 돼버립니다. 보유세, 관리비, 금리, 부담이 늘어나게 돼요. 시세 차익은 없습니다. 즉 팔기도 못하고 돈도 안 되는 구조예요. 이건 단순히 침체가 아니라 유동성 붕괴입니다. 2035년쯤 되면 일본처럼 집값 유지되지만 거래가 없는 상태로 될 거예요. 만약 현실이 된다면 그게 진짜 위험한 겁니다. 부동산이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리하자면 2025년도부터 2030년까지는 부동산이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경제가 좋아서 오르는 게 아니라 정부가 거래를 막아놨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 착시가 끝나면 시장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팔리지도 않는 자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위험은 가격이 하락이 아니라 유동성이 붕괴입니다. 즉 빠져나올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부동산은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빠져나올 수 없게 되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